내 이름은 루카와 타카오. 선생님, 정말 알찬 쇼핑이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주인 선생님의 조수로 고문 소믈리에 수행을 하는 몸입니다. 아기는 타인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봐, 문어 대가리. 고문 소믈리에는 하늘 지닌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겨우 무릎 좀 꿇었다고 봐줄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오산이고 말고요. 고문을 통해 죄인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직업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주인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루카와, 복수는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다. 인간에겐 말이다,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도 있는 법이야.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조수로 받아주세요. 피해자의 한을 대신 짊어지고 악인을 처단하는 그 모습이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고 선생님께 격투술과 고문 기술을 배우며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지면을 힘껏 걷어차면서 공격해야 한다. 고문 소믈리에인 선생님의 조수로서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이런 제가 단독으로 담당하는 업무도 있는데요. 루카와, 고문 소믈리의 일은 의뢰인의 한을 거두고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도 악인들을 미리미리 조사해두면 여차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 평소에 조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네, 선생님! 바로 거리에 만연한 악인들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어릴 적에 살던 동네인 카오초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카오초에서 악질적인 한 구레가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가 없어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카 형! 타카 형 맞지? 혹시 요시오?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3년 아니 4년 만인가?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미시마 요시오였던 겁니다. 요시오는 저보다 4살 어린 친한 동생입니다. 타카형, 산으로 놀러 가자. 그래, 장수풍뎅이 잡자. 해지기 전엔 돌아와야 한다. 여름방학이 되면 자주 요시오를 집에 불러 놀곤 했습니다. 요시오의 양치는 엄마, 아빠, 나 두고 어디 갔어? 고작 6살 먹은 아들을 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반갑다.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란다.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렴. 자, 같이 밥 먹을까? 그런 요시오를 거두어 지금껏 키운 사람들이 바로 요시오의 양부모입니다. 요시오의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요시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오빠. 이걸 정말 제가 받아도 돼요? 그럼 넌 우리 아들이잖니. 요시오를 자기 딸과 차별 없이 대하시며 사랑한다 얘들아.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요시오와 친한 사이였던 저도 안녕 타카오. 잘 왔다.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종종 요시오네 집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얘들아, 케이크 먹어라. 케이크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사양 말고 맛있게 먹으렴. 두 분은 어린 저에게도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어느 날 아빠! 제 가족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 뒤로 이주인 선생님 곁에서 조수로 일하게 되면서 뭘 멀뚱멀뚱 보고 있나, 루카와? 네, 선생님! 카우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요시오는 줄곧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형까지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미안, 잘 지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일도 제대로 하고 있어. 물론 뒷세계에 몸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형 걱정 많이 했어. 아, 지금 바로 우리 집 갈래?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 아줌마랑 아저씨는 잘 지내셔? 뭐 별일 없고? 응, 아빠는 3년 전에 사고로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이미 뒷세계 인간이 되어버린 몸.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다. 두 분께 안부 전해줘. 그런 제가 요시오의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시간 되면 또 놀러와. 나중에 보자. 요시오의 가족에게 비극이 닥치리라는 것을. 카오초에 출몰하는 한 굴에는 몸이 불편한 주민을 습격하는 강도단이었습니다. 예쁜 여자 발견! 제발 손 좀 하라니까. 닥쳐 영감. 심지어는 표적의 집에 젊은 여성이 있을 경우 성폭행까지 자행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간을 내어 재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뭐가 저렇게 소란스럽지? 사건이라도 일어났는지 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자 여긴 요시오네 집인데? 그곳엔 경찰이 쫙 깔려 있었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자니 집안에 망연자실하게 선체로 무어라 중얼거리는 요시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시오! 몰골이 그게 뭐야! 완전 피투성이잖아! 타카 형 가족들이 죽었어. 살해당했다고. 이날 요시오네 집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라? 현관문을 왜 열어뒀지? 문이 열려있는 데다 집안엔 이유물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오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엄마, 아빠, 루비, 말도 안 돼. 강렬한 피비린내가 요시오의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 루비, 어째서 이런 일이? 피 웅덩이에 잠긴 부모님과 여동생이었습니다. 품에 안은 세 사람에게서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 그들이 이미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것은 자명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을 가만히 끌어안고 있던 요시오의 곁으로 아니 맙소사! 큰일이다! 본부에 지원 요청해! 얼른! 경찰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경찰은 제가 요시오의 소꿉친구라는 말을 듣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성분은 가슴을 한 번 찔리고 부인은 뒤에서 심장을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분은 성폭행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루미의 시신에 시트를 덮은 요시오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오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저는 정말 유감이야 요시오. 경찰서로 사정 청취를 하러 가는 요시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마워, 타카 형. 아니야, 두 분이 그동안 날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요시오의 정신 상태가 말도 안 되게 피폐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정 청취를 마친 뒤 요시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카 형,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걸까? 요시오... 형, 나 진실을 알고 싶어.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내 가족을 죽였는지! 그리고 하는 요시오의 두 눈동자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요시오를 데리고 고다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이재인 나리는 같이 안 왔나 봐? 네, 제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분위기의 고다이 씨에게 용건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다이 씨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가 피해자의 가족인가 보군. 사건의 진실을 들을 각오는 됐나? 범인이 누군지만 알 수 있다면 어떤 진실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요시오의 각오를 확인받은 뒤 고다이 씨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오의 집을 습격한 것은 후지도와 이즈크라는 두 명의 한구레였습니다. 저번에 털었던 그 집이 참 좋았는데 휠체어탄 부자 할멈이라니 얼마나 쉽고 편하냐고. 아, 거기 좋았지. 그래도 기막힌 사냥감을 또 찾았다고. 무려 자산가 집안이야. 예쁘장한 딸도 있고. 놈들은 강도질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놈들이 요시오의 가족을 노린 이유는 아저씨의 부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산가? 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덩치 큰 경호원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걱정할 거 없어. 집주인은 다리가 불편하고 대학생 아들은 알바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니까. 후지도와 이즈카는 장애인이 사는 집을 전문으로 노렸습니다. 놈들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택배입니다. 네, 나가요.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뭐예요, 당신들? 조용히 해, 아줌마! 늙은이랑 여자뻘이군. 자, 신나게 틀어볼까? 아줌마를 냅다 폭행하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으아! 뭐 하냐 얼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긴 저이거래. 놈들은 아저씨의 가슴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피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사를 헤매는 아저씨의 앞에서 아줌마도 나 표 따라가야지. 아줌마를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네 제발 내 딸만을 죽이지 말아주게. 뭐라는 거야?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려. 그리곤 기어이 죽어가는 아저씨가 보는 앞에서 놓친 내 마지막 가는 길인데 더 크게 울어야지. 예쁘게 울어보라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니까. 루미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참상에 범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손으로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야겠습니다. 요시오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관도 상대는 노련한 살인자들이야. 네가 맞서봤자 목숨만 버리는 꼴이라고. 이에 찬물을 끼얹 듯 고다이 씨가 요시오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없는 요시오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요시오. 악에 받쳐 울부짖는 요시오의 모습이 마치 수년 전에 저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목숨은 아깝지 않다고 했지. 그 말 진심이야? 타카 형,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짊어질 각오가 돼 있냐고 묻는 거야.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한이 있어도 그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난 후회하지 않아. 놈들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심장도 내놓겠어. 요시오의 얼굴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요시오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 스승이신 이주인 선생님의 사무소야. 와서 네 감정을 모두 쏟아내. 타카 형, 이건 선생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선생님이라면 분명 의뢰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선생님의 사무소에 요시오가 찾아왔습니다. 사정은 이미 들었습니다. 거기 앉으시죠. 네. 사건의 개요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각오를 들려주십시오. 선생님 특유의 위압적인 눈빛이 요시오를 향했습니다. 가슴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요시오의 수트가 그의 각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버지는 취직 축하 선물로 이 슈트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살인 천장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저씨는 요시오에게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요시오도 이제 사회인이로구나. 세월 참 빠르다. 그 애가 우리 집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선물에는 곧 어른이 될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트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놈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트를 담뱃불로 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저건? 이놈 옆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수트인가? 이런 싸구려가 그렇게도 소중한가? 이 제도리역으로 딱이네. 놈들은 아저씨의 마음을 비웃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요시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한을 풀어주세요. 이윽고 요시오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원래 전에 고아로 살아갈 처지였습니다. 다음 순간 요시오가 악귀 같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고아였던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루비도 저를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오빠로서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라 범인들이 아닙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저마저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비통한 외침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늘게 떨리는 요시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의 고통과 요시오 씨가 느낀 절망은 책임지고 놈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약한 자의 눈물을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니까요. 그놈들은 죄 없는 한 가족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인면수심의 짐승들 같으니 지옥 그 이상의 지옥을 보여주자, 루카와. 네, 선생님. 놈들에겐 편하게 죽을 권리조차 없습니다. 암만 목숨을 구걸한데도 봐주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똑똑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진의 고문을 부활시키겠다고. 놈들의 아지트 위치는 고다이 씨가 공유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지저분한 건물이네요, 선생님. 더러운 쥐새끼들이 모여 살기엔 안성맞춤인 곳이군. 부두에 있는 개조 창고가 놈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놈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죽어 마땅한 쓰레기들이 있어요. 뭐야, 저것들은 습격인가? 너는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죽고 싶냐? 다른 때였다면 선생님께서 순식간에 제압하셨겠지만 루카와, 본 게임은 나중이다. 적당히 망가뜨리도록.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뭐야, 도련님, 우리랑 싸우려고? 아니, 아가씨라고 해야 하나? 실컷 팬 다음 그쪽 당면의 엽서에 팔아버리자. 고문 소믈리에로서 원래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되지만 세 사람을 살해한 저놈들에 대해선 더러운 숨 좀 그만 내뱉어 주시겠어요? 저도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신 걸을 수 없게 해드리죠! 무릎이 완전히 반대로 꺾였지만 죽진 않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지카를 쓰러뜨린 뒤에는 가죽 밴드로 후지도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다음 눈을 떴을 땐 나락의 저편으로 떨어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죽지 않을 정도로 힘 조절을 하여 후지도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는 오케이, 다 옮겼다. 고문실로 놈들을 옮겼습니다. 놈들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다. 이해했나? 네, 선생님. 기구 등은 철저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놈들에게 어울리는 흉하고 끔찍한 고문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놈들을 기구에 묶어 고정시켰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시작하지. 준비하는 것만 해도 꽤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놈들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야 이건? 누구야? 구린내는 엉덩이 안 추워? 선생님, 쓰레기가 제 생각은 못하고 구린내 타령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잠에서 깨어났군. 잘 잤나, 쓰레기들. 악당들은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선생님이 놈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그놈이랑 아는 사이냐? 심지어는 그 집 딸을 성폭행했지. 지옥을 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어떤 쓰레기라도 반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신조입니다. 하지만 놈들의 대답은 역겹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약한 놈은 빼앗기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그 영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덜머를 살려달라는 이 머리 주갈거렸지. 발음이 하도 엉망이라 그냥 무시했지만 저는 이 두 놈이 인간이 아닌 짐승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에게 자비란 필요 없습니다. 뭐? 발음이 안 좋아? 니놈들이 한 짓을 똑똑히 가르쳐주마. 루카와.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호명하실 때 제깍 도구를 건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뭐라래? 놈들의 항문 바로 밑에 칼집을 내었습니다. 놈들을 묶어둔 레일 가장자리에는 선생님! 말뚝 준비됐습니다! 제가 거대한 말뚝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오한말을 손에 드시고는 몸을 강제로 꿰뚫리는 고통, 너네도 한번 겪어봐라. 일말의 자비 없이 그것을 휘두르셨습니다. 우선 칼집을 낸 구멍에 말뚝을 박는다.
그리고는 놈들의 엉덩이에 말뚝을 박아 넣으셨습니다. 이 고문은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말뚝형을 개량한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간 말뚝을 안으로 천천히 집어넣는다. 이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네, 장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이다. 장기가 손상된 인간은 얼마 못 가 사망한다. 그래서야 고문이라고 할 수 없지. 선생님은 숙련된 솜씨로 고문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라면 내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말뚝을 넣진 못했을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 말뚝이 이이지카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루카와 흐트러짐 없이 잘 조준하도록. 이이지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뚝을 선생님께서 더 깊이 눌러 넣으시자 이번엔 후지도의 엉덩이에 말뚝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지도는 물론이요, 이이지카도 말뚝이 몸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에 견디다 못한 후지도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도중 후지도의 입에서 말뚝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루카와 말뚝의 전열 장치를 가동하도록. 네, 선생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어서 선생님은 다음 장치를 기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말뚝이 죽지 않을 정도로 뜨거워지며 저온조리를 하듯이 몸 안쪽부터 찬찬히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에 한 사람의 몸이 요동치면 진동이 다른 한 명에게 전달돼 지옥 같은 고통이 나선처럼 돌고 돌게 됩니다. 말뚝에 박힌 상태에서 열 고문까지 잘 되고 있어요. 더 고통에 몸부림치세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놈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너도 마냥 매정한 놈은 아니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안성문을 읊어봐라. 놈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힘들 텐데도 아주 필사적입니다. 절망하는 놈들에게 선생님은 무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겠군. 아, 참. 발음이 안 좋을 경우 무시해도 된다고 했던가? 썩어 빠진 소갈맹이를 천천히 구워주지. 아무쪼록 실컷 고통받다가 죽도록 해. 놈들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요시오와 저 자신의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약한 놈은 빼앗기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했죠. 당신은 약하니까 목숨을 빼앗겨도 할 말 없겠네요. 아, 쉽게 죽을 생각은 접는 게 좋아요. 절망의 끝까지 데려가 줄 테니까. 그 후 놈들은 18시간을 고통받다가 지옥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의 묘 앞에서 요시오를 만났습니다. 고마워 타카 형.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어. 그래. 그 수트 구멍 뚫린 부분 수선한 거야? 그러자 요시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니까 앞으로 잘 입고 다니려고.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도 있는 법이라고. 그걸 짊어지고 유족의 한을 푸는 것, 그게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 언젠가 어엿한 고문 소믈리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